안녕하십니까. 이야기 한자 농부노리트입니다. 오늘 많이 덥습니다. 요즘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된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가. 소우 인변에다가 물, 물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물건, 물자에다가 물건 또는 만물 또는 사물 또는 뭐 견주다, 동사로서는 견주다 또는 헤아리다 라는 의미도 있는 물이고, 이건 잘 알고 있는 가게 갈 때 값이라는 가 또는 명성이라는 뜻도 있고, 평판이 좋다 나쁘다 할 때 평판가라고 이제 가치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경제학적인 논리를 보면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른 가치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가가. 그러면 물자부터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방식은 좀 틀린데, 그죠? 물건 물자에다가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소우에다가 이거는 무슨 자일까요? 말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다 물. 소우에다가 말다 하지 마라 할 때 말다 물. 또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쓰이진 않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하지 말아라 말아라 라는 의미, 부정적인 의미의 의미 있습니다. 말다, 아니다, 또 그때 근심하는 모양을 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상형의 뜻이지만 같이 묻어서 형성자가 된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소우를 한번 볼까요? 소우. 그럼 소우 요거는 만물. 만물을 소로 표현했어요. 소. 지금 요게 보면은 요자가 얼룩소 있죠. 얼룩소, 뭐 황소 있지만 얼룩소라는 물건이 있잖아. 얼룩소라는 의미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우는 옛날에 이거는 상형자인데 소가 이렇게 뿔이 나 있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죠. 뿔이 이렇게 나 있고 귀가 이렇게 나 있어서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는 소의 형상을 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에게 바치는 희생양으로서는 소를 뜻하는 거 있고, 또 양을 뜻하는 것도 있죠. 양양자. 소와 양은 신성시 여겼어요. 되게 신성하게 여겼어요. 재물을 바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뒀죠. 소우루가 옛날에 상형자를 왔을 때는 이렇게 소우를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해서 소우가 요것이 떨어지고는 소우가 이런 의미로서 소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자로 절반 반자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리까리하다, 이거 구분이 안 되는데 소우하고 어떡하지?
소우는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이고 얘는 떨어진 형태예요. 나눌 반자 있잖아요. 사과를 칼로 나눴을 때 그 형태예요. 나눌 반자를 썼었는데 반반 나눌 반자를 썼었는데 요거는 반이라는 뜻입니다. 반. 근데 이거를 구분을 짓기 어려우니까 양양자는 위로 올려 있으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는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소우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요 부분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양양과 반반과 양양과의 소우와의 구분을 짓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 하지 마라 할 때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죠. 여기에 물자의 의미를 형성자를 따라온 거예요. 하지 마라 할 때 그 물자, 부정적인 물자가 나왔는데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요거는 또 이거 풀이를 해보면은 쌀포자예요. 싸다, 꾸루미, 싸다포, 꾸루미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포자는, 꾸루미 포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많이 봤죠? 장기를 줬을 때, 사람이 몸을 숙여서 뭘 이렇게 감싸는 형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허리를 굽혀서 다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손 두 살을 벌려서 물건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다. 그래서 이거를, 싸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게가 따라가는 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지 말아라는 하지 말아라는 물자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내리치는 형태예요. 칼을 들고 내리치는데, 여기서 뻥겨져 나와 있는 형태예요. 뭔가가 잘려졌거나, 못하게 무언가를 내리치는 모습이고 금기시한다. 칼로 내리치면 하지 마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보면은 소우와 그리고 물자에 하지 마라라는 물자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함부로 하지 마라. 소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만물의 의미죠. 소우가 만물의 의미를 뜻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가치를 따졌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물자가 되고 형성자가 된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것들. 그래, 물건이라는 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의미를 뒀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일 때는 규제, 금기,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가짜 사람인의 변에다가 이자가 무슨지 아시죠? 덮을 아자예요. 여기다가 조개 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가격할 때 갑가라는 뜻이고 평판 또는 명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요걸 하나씩 뜯어볼까요? 뜯으면은 사람인변이 이렇게 서있고 여기에는 사람인이 변이 부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소부가 부수고요. 그리고 덮을 이게 덮다는 의미, 감사다라는 의미, 덮을
아 또는 이게 서쪽 서자, 서양을 의미하는 서자. 그러니까 이게 서쪽 서자라는 의미를 둬요. 어떤 의미를 두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에 여기 덮을아가 이렇게 쓰죠. 우리가 옛날 서쪽 서자를 쓸 때는 서역 서자 쓸 때는 이렇게 비끄면 이렇게 쓰죠. 같은 자입니다. 또는 이게 덮을아를 간소하게 이렇게 쓰는 의미도 있습니다. 간사체는 이렇게. 요것도 덮을아입니다. 가리다, 덮다, 덮을아. 이것도 서쪽 서자. 똑같은 같은 한자예요. 근데 서쪽이라는 의미가 왜 이걸 서쪽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는지, 왜 이게 서쪽이라는 의미인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이 서쪽 서자가 상형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새 둥지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갑골문자를 떴답니다. 요 새 둥지 모양입니다. 새 둥지. 새 둥지 모양인데, 왜 새 둥지를 뜻하냐면은, 새가 나중에, 저녁이 되면은 새는, 보통 대부분의 새는 야명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둥지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 상형자가 서쪽 서자가 돼버리는데, 서쪽 서자가 이렇게, 요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요 부분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인데, 쭉 나와있죠? 여기에 새가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새가 이렇게 앉았다, 둥지 위에 앉은 거예요. 둥지 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가 둥지를 앉아서 덮다 해서 이게 뭐라고요? 덮을아가 된 거예요. 덮을아. 또 서쪽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서쪽으로 날아갔다, 새가 둥지 위에 앉았다 해서 덮었다, 둥지를 덮다. 한자로 쓰면요, 서쪽 서자에다가 여기다가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새가 살다 서가 되는 거예요. 새가 사는 서, 새가 살 서, 새가 산다는 의미의 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인변에다가 덮을아에다가 요거는 다 아시죠? 여기 문제입니까? 조개 패자, 조개패. 근데 조개라는 의미는 옛날에는 그냥 돈이었어요. 옛날에는 조개로 돈을 만들고, 또, 보화. 그러니까 이걸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보물로 여겼고, 또 비단이라는 의미를 냈습니다. 반짝반짝 그래서 윤태가 난다 그래서 비단의 의미를 냈습니다. 물론, 조개도 왜 가리비가 있잖아요. 가리비가 조개가 이렇게 벌려지잖아요. 벌렸을 때, 껍질 벌렸을 때 딱 그 모양이 닮은 게 조개를 닮았다 해서 요게 조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눠졌다 해서 상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패와 같은 의미자는 벌레충자, 벌레를 봤던 거죠. 벌레충자에다가 조개패자를 섞거나 아니면은 간자로 중국은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씁니다. 요것도 조개를 뜻하는 조개패 재화라는 의미를 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물가라는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티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티벳이란 나라가 물가로서 나라가 티벳이 멸망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티벳은 예전부터 티벳과 또 여기 여러 나라들을 그때 당나라였겠죠. 당나라하고의 주쪽 서양하고의 문물을 교류했던 때가 실크로드보다도 200년 앞섰던 게 뭐냐면은 차마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차, 마, 고. 옛날부터 길이 있었다. 차마고도라고 실크로드보다 200년 앞선 최고의 교역로였습니다. 중국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티벳보다도 당이 티벳보다도 힘이 비등비등한 건 아니면 당보다 셌어요. 티벳이. 티벳은 토본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토본 왕국이 있었는데 티벳의 7세기 때 우리가 배우면 토본 국가라고 옛날에 역사 때 많이 배웠죠. 토본 왕조의 그 옛날 33대 정도 왕이 된 송첸 캄포라는 젊은 애가 13살 때 티벳을 통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고 당나라를 위협적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말대로 강대국이 된 거죠.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당에 이세민이는 되게 위협적이었던 이 티벳이 그래서 수시로 당나라를 압박하는 티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다가 송첸캄포가 제안을 겁니다. 당나라의 딸, 이세민의 딸, 막내딸 문성공주를 시집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성공주가 티벳으로 송첸캄포에게 시집을 오는데 그때 갖고 오는 게 불교 신자였어요. 그때가 진신사리 불상과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 유명한 차.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사리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티벳이 불교를 정착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고요. 또 차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차차 얘기할 거예요. 차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물론 차는 원난성 그러니까 운남이라고 그러죠. 운남에 있는 원난성에 보면은 차모로 해서 차가 한 500년, 1000년이 됐던 차가 있어요. 차나무가 있는데 아열대 자란 나무입니다. 그게 푸월이라는 동네에서 나와 있던 차가 푸월차 또는 보이차라고 합니다. 보이차. 왜 차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이 보이차는 한나라 때는 왕실, 유방의 나라가 세웠던 한나라 때는 왕실 위주로 먹다가 오리진이라는 성녀가 왕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때 그 이름이 만수용단이라 해서 되게 고가고 만들기 어려웠던 그 보이차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 시가로 지금 시가도 한 5억을 합니다. 되게 비쌉니다. 이 만수용단을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에 와서 지금 당나라 이세민 때 왔을 때 이건 대중화가 되는데요. 그때 말도 서찬성에 있는 사람이 한 명당 하루에 4리터를 먹었다 하니까 이 차를 그만큼 차가 대중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토본 왕조는 농업과 목축업이 번성했어요. 물론 송첸캄프란 이 젊은이가 티벳 문자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나라에 대한 운민 정치를 했는데 그 문자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맞먹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불교를 문성공주가 갖고 왔던 진신사리가 뭐예요? 부처의 진신사리죠. 사리의 불상을 가지고 부탄이 불교를 또 전파받게 됩니다. 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예요. 차가 이 티벳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 섭취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차를 마심으로 해서 비타민의 중요한 고구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크, 그 큰 소 있죠? 그 차마고도에 하는 교육하는 이 야크, 그 우유 또는 버터와 해서 이 보이차와 섞어서 만든 게 수유차라고 있습니다. 수유차를 마시게 되는데 중요한 비타민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0잔 먹었답니다. 하루에 50잔.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차가 흑금자라고 해요. 흑금자. 금은 황금이다라는 뜻인데, 자자는 뭐예요? 오기자, 구기자, 무슨 자, 뒷자는 약품, 그건 약초 같은 중요한 의미일 때는 자자를 붙입니다. 아주 의미를 둘 때는. 금을 황금이라 부를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티벳의 말이 명마라고 합니다. 티벳 말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잘 뛰고 전투에 능한 말입니다. 말이. 그래서 이 토벌 왕조가 승상할 수 있었던 게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의 당송원명청까지 올 때도 차와 말의 교육을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될 때까지 이 말을 뺏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서도 2차 역마라 합니다. 2차 역마, 바꾼다. 차로서 말을 바꾼다. 이때만 해도 송나라 때만 해도 당송 넘어가니까요. 당나라 이세민이 지나서 왕조가 바뀌고 송나라에서 송나라 때 송 다음에 원이죠. 당송원 명청 이렇게 가잖아요. 명청나라가 되는데 송나라 때만 해도 티벳 마을이 한 필이 오히려 차 한 톤, 그러니까 1800건 내 가치였답니다. 한 톤 가격이었답니다. 말 한 필이. 그만큼 명망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명나라에 왔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말 10필이 차 120건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 10필을 줘야지 차 120건이 했다는 거예요. 120건.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명나라의 주원장이 차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국이 되고 티벳이 차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말을 또 헌납해야 되고 그래서 명나라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 티벳이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티벳이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은 티벳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티벳의 그 높은 땅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아주 중요한 이 지역의 곡창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티벳의 그 물줄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탄이라든지 여기 위에선 되게 험난한 상계에서 내려오는 그 지류를 끊어버리면은 여기서는 곡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막기 위해서 티벳을 놓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유럽에서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선진국들이 뭐를 해야 될지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이 시대를 끌어가는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한 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